안녕하십니까? 김전무입니다. 크레버티를 아십니까? 중력입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이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몇 년을 우주선에 떠서 살다가 지구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하던 우주인들이 근육이 없어지고요. 인간의 몸을 지탱하지 못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중력을 잃으면 근육이 사라집니다. 며칠 전 저녁을 먹으러 작은 아들 집에 갔다가 아들과 솔로몬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들이 이 그래버티란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중력을 잃게 하는 것이 힘과 부와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중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던 두 아들들에게 지금은 거꾸로 배우고 삽니다. 오늘은 73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배운 이야기, 그리고 8살, 7살에 부모 일을 통역하며 자란 아들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배웁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크레버티라는 개념을 꺼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렸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원했고 총명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가난에 한이 맺혀서인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성전은 7년간을 귀한 자재만을 써서 지었고 자기 궁전은 14년이나 걸려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자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의 중력을 잃게 하는 것이 힘과 부와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를 먹고 사는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에게 그런 현상이 유독 큽니다.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중력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지나친 부와 명예는 인간의 근육을 잃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력 없는 우주에서 근육이 사라지듯 부와 명예 속에서 인간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73세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들에게 배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들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큰애는 8살, 작은 아들은 7살. 스스로 알아서 커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학교를 다녀와 보호자도 없이 혼자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동생과 놀면서 공부도 알아서 했습니다. 거기다 영어가 서툰 부모님의 일을 통역해가며 어린 나이에 일찍이 어른들 세상 일에 눈과 귀가 되어 가족을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글쎄, 너무 철이 일찍 들어야 했고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게 마냥 뛰어놀 아이들에게 동심 대신에 가족이 시련 아닌 시련의 짐을 나누어 지게 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약사였고 미국 약사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한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친구의 아내는 어린 딸을 앞세우고 헬스 디파트먼트에 드나들며 일을 받다고 술래했습니다. 거기다 식당 공사를 할 때 어린 딸을 데리고 나가 통역을 시켜 일을 진행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일을 맡은 업자가 중국 사람이었는데
그쪽도 영어가 서툴러서 어린 딸이 현장에 나와 아빠 일을 통역했다고 해서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사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렇게 이민 초기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철이 일찍 든 아이들은 성장하며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가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어린 아들들이 너무 짠하고 미안하고 대견해서 눈물이 나곤 합니다. 며칠 전 아들이 연단해서 시련에 관한 간증과 시련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의 사랑과 단합은 크고 작은 시련을 극복하며 더 굳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끔찍한 시련은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시련을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 그것들이 쌓여 나중에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동부에 살 때 어떤 친구가 한국에서 잘 살다가 미국으로 늦은 나이에 이민을 왔습니다. 남자는 몸이 단단해 목수일을 배워 몸이 고달프지만 빨리 적응했고, 여자는 제 아내에게 의지하며 텔리 일을 배워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셈이 많아 남보다 빨리 돈을 모아 집도 사고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장사 잘 되는 델리 사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쎄, 그 여인이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그 거래를 알게 되면 채갈까봐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비밀리에 일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빚으로 비싸게 준 가게를 인수해 보니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게를 파는 사람이 중동 사람이었고 매출이 좋았던 이유가 디스카운트 쿠폰을 많이 뿌렸고 외부 케이터링 주문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글쎄, 우리에게 상의를 했으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깊은 수렁에 깊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온 가족이 매달려 10년을 죽을 개고생을 했지만 수렁에서 못 나오고 결국은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운도 없었지만 이웃 선배들에게 상의만 했어도 쉽게 피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산전수전 겪은 인생 선배에게 물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저도 귀동냥의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몇 주 동안 설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니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생 장이 나빠 15년이나 설사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 제가 준 건강식품을 먹고 바로 멈췄습니다. 글쎄, 약장사가 하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귀가 얇은 저는 믿거나 말거나 본 적 한 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애리조나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를 교포 사회의 방송으로 최초로 알려준 믿을만한 전직 약사였습니다. 벌꿀에서 채취한 프로폴리스의 면역 효능은 이미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입증된 건강식품입니다. 항균, 항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인생 선배들에게 나오는 귀동냥으로 함정을 피할 수도 있고 때론 병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 잘못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 한참 3주를 설사를 했습니다. 체하면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고 웬만한 설사는 정로 한 몇 알 먹으면 멈추는데 이번엔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걱정을 안고 아들에게 찾아갔고 기생충이 있는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장염이 아닐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계속 설사를 하면 피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설사가 잠시 멎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몸이 정상이 아닐 때 혹시나 죽을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슬며시 겁이 납니다. 주변에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대장암, 직장암으로 항암 치료받는 가족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평소 하고 싶은 짓 다 했으니 내일 죽어도 억울할 게 없다고 썰을 풀었는데 그 말이 가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피검사를 하게 되면 장기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암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요즘 골프도 잘 맞고 걱정거리도 없는 틈을 타서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한쪽 문이 열리면 다른 한쪽 문이 닫히곤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전나무는 이듬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감지하면 그의 유난히 화려하고 풍성하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안으로 인한 만개이며 완전한 소멸을 눈앞에 뒀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살고자 하는 역설적 표시인 것입니다. 결국 불안은 내가 아직 살아있고 또 살고 싶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를 보니 아내가 오이 소배기를 가지런히 담가 놓았습니다. 일단 죽을 때 죽더라도 오이 소배기와 맛있게 한 끼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설사가 안 났습니다. 이젠 설사가 안 나도 불안합니다. 프로폴리스일까요? 오이 소배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은 걸까요?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이 소배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래버티를 기억하시나요? 충력을 잃으면 근육이 사라집니다. 부와 명예를 얻으면 인간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시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충력처럼요. 8살, 7살 아들들이 혼자 집을 지키고 부모 일을 통역하며 자랐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시간에 어른들 세상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시련이 아들들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게 크래버티라는 개념을 가르쳐 줄 만큼 훌륭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가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어린 아들들이 너무 짠하고 미안하고 대견해서 눈물이 나곤 합니다. 아들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쩌면 가족의 사랑과 단합은 크고 작은 시련을 극복하며 더 굳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끔찍한 시련은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시련을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 그것들이 쌓여 나중에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73세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웁니다. 충력을 잃지 않는 법을, 근육을 잃지 않는 법을, 인간의 본질을 잃지 않는 법을. 여러분, 귀동량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오이 소배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담근 김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세요.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이민 와서 힘들게 자녀 키우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우리 부모님도 저러셨구나 하며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도 크래버티를 잃지 않고 근육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갑시다. 김전무였습니다. 아들들아, 사랑한다.